특징주로 시즌을 한번 볼 건데요. 최근에 시즌이 사실상 코로나19 관련된 대장주로 급등하다가 단기적인 이제 차익 실현 매물이 쏟아지면서 급락했고, 최근에 재반등에 대한 그 기대감 이런 부분들을 조금씩 불러오고 있는 상황입니다. 그래서 앞으로의 주가 방향은 어디로 갈까요? 사실 지금 시즌은 갑론을박이 많아요. 거품으로 올랐다. 뭐 일견 맞는 말도 있습니다. 실적이 분명히 받쳐준다. 이것도 분명히 맞는 말이에요. 결국은 실적이 올라가는 것이 더 빠르냐, 기대감이 올라가는 것이 더 빠르냐, 이런 부분이죠. 또한 코로나19 관련된 테마주가 언제까지 움직일 것이냐, 이 부분도 중요할 겁니다. 어쨌든 지금 중국이나 뭐 한국에서는 코로나19가 표면적으로는 일단 좀 안정되는 추세지만 유럽도 물론 최근에 정점을 찍었다 뭐 이런 이슈들도 있어요. 하지만 여전히 확진자가 늘어나고 있는 건 맞고, 미국도 아직 이제 확진자가 크게 줄어들거나 하진 않았어요. 그래서 테마주가 당분간은 이어질 거예요. 시즌 같은 경우에는 사실 과거에 올라갈 때 요런 부분에 대한 이슈가 있었죠. 그러니까 그 코로나19 진단 키트잖아요. 아시지만 그 신속 진단 키트를 생산하는 걸로 이제 그 급등세를 한번 탔어요. 그 주력 제품 중에 이제 올플렉스라는 제품이죠. 올플렉스의 품질 향상 그리고 유지를 위해서 40개 진단 시약에 대한 연구 개발 R&D를 꾸준히 진행을 했습니다. 그리고 그 최근에 코로나19 진단 수요가 사실상 폭증을 하면서 100명의 연구 개발 인력까지 코로나19 진단 시약 개발에 말 그대로 올인을 했다라는 거예요. 올인을. 그러면서 사실상 코로나19 관련된 대장주로서의 역할을 하면서 일단 급등을 했죠.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주목받았었던 게 결국은 당국의 긴급 사용 승인이었다는 거죠. 업체 중에 유일한 상장사였다는 겁니다. 그래서 당국의 긴급 사용 승인을 받은 업체가 몇 군데가 있었어요. 그런데 그 중에서 상장사는 시즌밖에 없었다라는 거죠.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초기에 그러니까 3월 말부터 시작해서 모멘텀으로 작용을 하면서 이제 급등을 일단 좀 만들어낸 그런 모습이었습니다. 근데 최근에는 이제 진단키트 관련된 종목군들도 조금 분산이 됐어요. 왜냐면 시즌뿐만이 아니라 진단키트를 생산하는 종목 자체가 많아졌고, 신규로 뛰어드는 기업 자체도 많아졌잖아요. 뭐 체외진단 전문업체 수젠텍 같은 경우 코로나19 항체 신속진단 키트를 6개국에 수출하기로 했고, 뭐 진매트릭스 같은 경우에도 코로나19 진단키트에 뭐 유럽 진단시약 인증 획득도 했고, 랩지노믹스 같은 경우에도 이제 각각 유럽 국가에 진단키트를 수출하는 계약 맺었고, 인트로메딕은 또 진단키트 미국 진출도 추진하고 있어요. 그래서 이렇게 진단키트 공급사가 늘어나기 때문에 결국은 각 기업들의 그 수급이 기존의 시즌으로만 쏠렸다면 다른 기업으로도 좀 뻗쳐나가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. 그리고 시즌 같은 경우 최근에 보시면은 이제 공매도에 대한 우려감도 조금씩 부각되고 있습니다. 그래서 공매도가 공식적으로 금지됐지만 가격 조정의 공매도, 그 기관의 공매도는 일부 허용이 돼 있는 상태다라는 말씀을 드렸어요. 그렇기 때문에 공매도가 완전히 100% 없어진 건 아니거든요.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같이 감안을 해야 될 것 같아요. 그러면 여기서 사실 좀 심플하게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건 사실 이제 시즌에 대한 뭐 그런 모멘텀 이런 부분은 아니고, 피보나치예요. 피보나치 되돌림을 통해서 어디서 이제 반등이 나올지를 대략적으로 한번 감을 잡아보자라는 거죠. 이 피보나치 되돌림은 뭐 절대적인 이제 지표는 아닙니다. 하지만 급등주가 급등 이후에 반락을 했을 때 어디서 지지점이 대략적으로 잡히고 어디서 저항점이 대략적으로 잡힐지 이런 부분들을 예측하는 데는 나름대로 유용해요. 이 피보나치 되돌림은 피보나치 수열부터 시작이 됐어요. 그래서 이탈리아 수학자 피보나치가 발견한 피보나치 수열은 토끼 번식 이야기에서 출발합니다. 그래서 어떤 남자가 벽으로 둘러싸인 장소에 한 쌍의 토끼를 둡니다. 만약 각 쌍이 두 번째 달부터 매달 토끼를 한 쌍씩 낳는다고 가정하면 그에 얼마나 많은 쌍의 토끼가 탄생되겠는가? 요 부분이에요.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늘어나는데, 여기서 생기는 수열이 11, 23, 5, 8, 13, 21. 네, 약간 불규칙해 보이지만 나름대로 규칙적이라는 거죠. 어떻게? 피보나치 수열을 생성하는 기본 규칙은 1이고 세 번째 항부터 바로 앞 두 항이 합이 된다는 거예요.
그래서 이걸 반복하게 됐을 때는 이렇게 나오는 수열과 공식이 됩니다. 갑자기 이제 왜 수학 얘기를 하냐? 우리가 이제 주식 분석을 할 때 그 쓰는 피보나치 되돌림이라는 게 이 피보나치 수열부터 시작이 돼서 지금까지 이제 파생이 되는 부분이 있는 거거든요. 그래서 이 피보나치 되돌림 비율을 보면 보통 이렇게 됩니다. 50% 되돌림, 이게 가장 기본적인 거고요. 62%, 32%, 24% 되돌림이 있어요. 그럼 이거를 볼 때는 사실 뭐 이 숫자는 크게 중요하진 않고 여기 점선 부분이 좀 중요해요. 그럼 여기서 고점 저점과 고점을 연결합니다. 요건 쓰시는 HTS에 따라서 피보나치 기본 지표가 다 있을 거예요. 고점을 연결했을 때 여기서 점선이 되는 부분이 지지점이 될 수 있는데 지금 기술적으로 보면은 이 50%대 지지가 어느 정도 의미가 있어요. 그쵸? 이 부분에서는 일단 지지가 나오고 있잖아요. 그러면 시제는 50% 되돌림에서는 일단 지지받고 반등할 가능성이 있겠구나. 이렇게 가정을 해볼 수가 있는 거예요. 그럼 목표치를 줄 때는 어때요? 38%의 저항이 일단 있습니다. 그래서 이 부분을 뚫어내면 다음 목표치는 여기까지 볼 수 있는 거죠. 이걸 피보나치 되돌림을 통해서 목표치와 지지대, 저항대를 잡을 수 있어요.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건 뭐 절대적인 지표는 아닙니다. 근데 매매를 함에 있어서 특히 급등주가 하락했을 때 어디서 지지받고 어디서 반등할지를 예측하는 데는 어느 정도는 유용해요. 그래서 급등주에 대한 눌림목 혹은 내가 보유하고 있는 급등주 조정받았는데 어디까지 밀릴지 이런 부분들이 궁금하실 때는 이 피보나치를 한번 좀 사용해 보셔도 좀 힌트가 되지 않을까. 네, 그 말씀을 시즌을 통해서 한번 드려봤습니다.